소통하는 엑셀 시리즈 고급 기능 거품 샥 뺐습니다. 소소한 활용 팁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엑셀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은 시트와 시트 간의 수식 계산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방법과 기본 팁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함께 볼까요? 일단 엑셀에 제가 준비한 저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이러한 내용을 준비했지 뭐예요. 바로 여기 보면 빵집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중앙점, 우리 점포가 중앙점, 북의뢰점, 판교 현대점 이렇게 세 개의 점포,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여러분 가정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 지점으로부터 매 주마다 각각의 품목별로, 즉 빵별로 몇 개씩 팔렸는지 그 데이터를 이메일로 여러분이 받아요. 받아서 이것을 엑셀로 차곡차곡 각 지점에서 온 내용을 하나의 시트에 이렇게 두 번째 시트에 세 번째 시트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자, 그러면 보면은 중앙점의 데이터는 각각의 품목별로 각 날짜에 이렇게 개수가 몇 봉지가 팔렸다라는 게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 간단한 작업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주간 합계 보이세요? 한 주에 이 살구파이가 모두 몇 봉지가 팔렸는지 그 합계를 여기다 구하는 거예요. 또한 북의뢰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간 합계를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중앙점의 주간 합계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일단 살구파이가 일주일 동안 모두 도합 몇 봉지가 팔렸는지 계산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거? 함수를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함수 어떤 것을 쓰면 될까요? 당연히 sum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는 하고 함수 이름 sum을 쓰면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자, 가로 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구파이가 모두 몇 개가 나갔는지 알려면 여기서부터 쭉 더해야 되는 거 맞나요? 예, 더합니다. 그리고요.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 이렇게 구해요. 그죠?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합계가 계산되면 이 내용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핸들링 해야죠. 자, 채우기 핸들링 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사각형 모서리 조절점 여기다 마우스를 놓으면 아주 얇은 십자가 모양이 나와요. 이게 바로 채우기 핸들링 지점이죠. 자, 채우기 지점 여기서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보통 끌기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데이터가 지금처럼 몇 개 없을 때는 끌어도 돼요. 그렇지만 데이터가 1500개, 2000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끈다는 건 어때요? 팔목이 아픈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엑셀은 되게 똑똑해요. 얘는 데이터가 상하 좌우, 즉 내 위에 내 오른쪽, 왼쪽, 아래 이런 내용을 따져요. 그래서 데이터가 여러분이 그 작업을 할 때 채우기 핸들링을 할 때 얘가 알아서 어디까지가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그 지점을 얘는 알아요. 엑셀은 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에 어디 지점까지 데이터가 들어있다. 끝 지점이 바로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라인 17번째 라인. 따라서 여러분은 끌지 말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줘요. 따닥 이러면 자 데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29가 나와요. 그죠? 자 이런 경우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잘못된 거냐고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특히 메일로
어떤 업무용 데이터를 받아서 이런 계산 작업을 할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딱 봐도 답이 오답인데요. 틀렸죠. 이거 더하면 다른 답이 나오겠죠.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당연히 이거는 는썸 해가지고 얘네들을 더하면은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끌어야 되는데 따닥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 그게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미리 이 기능을 먼저 막아놨어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통 여러분이 데이터를 받으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엑셀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원래 그게 기본값이지만 수식에 보면은 계산 그룹 보이세요? 여기에 지금 계산이란 말 보이세요? 지금 계산. 이걸 누르잖아요. 그럼 어때요? 우와, 다 바뀌네?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엑셀의 기본값은 여기 계산 그룹에 보면 계산 옵션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자동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당연히 의뢰것, 자동 이계건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데이터를 받았는데 계산이 이게 뭐가 안 맞아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도대체 엑셀이 바이러스가 걸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한적인 사용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얘가 수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산 옵션이. 그러니까 뭐 보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캐치하시고 내가 어떠한 데이터 수치를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유자 파이 12개가 아니라 22개인데 잘못 봤다. 그럼 따닥 더블 클릭해서 22개로 바꿨습니다. 현재 주간 합계 103이죠? 엔터 치면 113으로 자동 반영돼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계산. 단축키는 F9예요. F9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리죠. 북의뢰점에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계산 옵션을 잠시 수동으로 놓겠습니다. 자, 는썸 해가지고 여러분이 계산을 했어요. 샤라라락 하고 가로 닫자마자 엔터 꽝 하고 답 나왔네. 그리고 따당 눌렀는데 이렇게 됐더라. 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바꿨어요. 26이 아니라 33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네? 그죠? 이럴 때 당황. 그럼 어떻게 한다? F9. 곧바로.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수동 계산 모드에 들어있구나 하고 눌러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지금 계산, 시트 계산 보이죠? 지금 계산 이게 단축키가 F9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계산 이렇게 누르면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수식에 반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지금 계산과 그 밑에 시트 계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트 계산도 역시 이 계산 옵션이 수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시트 계산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에그타르트 5월 14일 데이터가 55개가 아니라 65개더라. 엔터. 변함이 없죠? 이럴 때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데이터를 마구마구 받아온 데이터를 고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쳤어요. 얘도 72개가 아니라 77개더라. 이렇게. 아무 변화 없어요. 이럴 때 시트 계산을 누르면 현재 작업 중인 활성화 시트가 얘죠. 얘의 시트 전체의 계산을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모두 다 뭐다? 계산 옵션이 수동인 경우에만 해당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거 이해됐습니다. 자동으로 바꿔 놓을게요. 이거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런 안전성 측면에서 이게 수동으로 많이 세팅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황해하지 마시고 계산 옵션이 수동인가 보다. 수식으로 들어가서 계산 옵션 찾아보자. 그리고 여러분이 고치면 되고 이게 수동으로 계속 세팅되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계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판교 현대점의 주간 합계. 이거 이제 자동으로 바꿨으니까요. 는 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계산하면 되죠. 어떻게?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 꽝 그리고 날렵한 솜씨로 따닥.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주간 결산표로 좀 가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베이커리 집의 오너예요. 3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각각의 지점으로부터 주간 매출 현황표를 받았잖아요. 그럼 뭘 하고 싶어요? 궁금하다. 중앙점에 12일날 살구파이 45봉지, 북의례점에서 55봉지, 판교현대에서 여기 48봉지가 팔렸으니까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총 몇 봉지가 팔렸는지 계산하고 싶지요. 예, 그렇다면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 3개 시트를 모두 수식에 사용해야 되죠. 조금 더 똑똑한 말로 참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퍼런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참조를 할 때는요. 자, 우선 3개를 더해야 되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그죠? 이걸 더해야 합계가 나올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sum 함수를 써야 합니다. sum 가로 열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더해야 되죠. 어디부터? 네, 바로 다른 시트, 중앙점 시트에 클릭을 하고 여기에 5월 12일 일요일날 D의 5번지 데이터.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수식 입력줄을 보세요. 중앙점에 D의 5번지를 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Shift 키 보이세요? 자, 근데 나는 중앙점에 D5, 북의례점에 D5, 판교현대점에 D5를 더해야 되는데, 그죠? 이럴 때는 Shift 키 눌러서 판교현대점을 클릭하면 보세요. 수식 입력줄의 내용을 보면 중앙점부터 콜론 여기서부터 고 해서 판교현대점까지 D의 5번지들을 다 더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룹화 연산이라고 불러요. 그룹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트가 많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시트가 여러분이 이 베이커리가 너무너무 사업이 잘 돼서 8개 지점이 있다. 그럼 이렇게 Shift 키 눌러서 마지막 것만 클릭하면 되니까 훨씬 빠르겠죠? 예. 자, 끝에다 가로 닫고 엔터 꽝. 어때요? 오, 답이 나오네. 그죠?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게 그룹화의 장점이에요. 자,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룹한 작업 5월 13일 월요일날 살구파이의 합계를 구하려면 또 얘네들을 각각 더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미 계산한 수식이 있지요. 따라서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옆으로 쭉 끌어요. 이렇게. 그리고 놔요. 물론 합계까지 끌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까지 끌고 따닥 누르겠습니다. 따닥. 어때요? 우와, 한 번에 답이 나오네.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룹화 작업이고요. 자, 여기에 그러면 합계 구할 수 있나요? 이건 어렵지 않죠. 썸. 바로 얘네들을 더하면 3개 지점에 일주일간 살구파이가 모두 몇 봉지가 팔렸는지 총 합계가 나오는 거네요.
그죠? 자, 그리고 따닥! 이렇게. 와, 순식간에 답이 구해졌어요. 자, 이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이건 이제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기능을 활용하고 싶네요. 이 답도 물론 좋은데요. 저는 엑셀을 조금 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통합 결산표 눌러보시겠어요? 자, 통합 결산표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저는 이 통합 결산은 이제 뭐냐면 제가 오너 입장에서 이 품목별로 일자별로 모두 몇 봉지가 나갔는지 나도 합계를 구하고 싶어. 근데 조금 더 똑똑한 방법으로 구하고 싶다. 조금 더 세련된 기능으로.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 위에 필드 이름들을 다 써놨는데요. 사실은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요, 제가. 일단은 범위를 잡으세요. 잡고 데이터라는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리본 메뉴 누르면 여러분 데이터 도구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통합이라는 메뉴를 누르면은 정말 더 세련된 기능들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데요. 통합을 누르면 말 그대로 다 통합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이거 각각의 내용을 이걸 진도를 나갈까 말까 하면서 미리 구해놓은 게 있어서요. 다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얘는 좋은 점이 좀 더 확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 개 지점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더할 거면 합계. 더할 거면 합계.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몇 번 나왔는지 그걸 다 더하겠다. 개수. 그 다음에 얘네들 각각 살구 파이 평균 몇 봉지가 팔렸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평균. 됐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얘가 기능은 더 유연하다는 그런 결론이죠. 자, 일단 합계 구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참조 범위 나오죠. 레퍼런스 범위. 어디부터예요? 당연히 중앙점부터 여러분이 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점으로 가서 중앙점에 여기 품목 보이죠? 여기서부터 헤드라인부터 이만큼 5월 18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요. 됐죠? 지정했어요? 놓고 추가. 자, 통합하기 위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일단 범위 잡았단 얘기예요. 그런데 자, 두 번째 시트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눌러줘야 돼요. 북의례 점 누르겠습니다. 눌렀더니 어때요? 똑똑하죠? 와, 데이터 범위 지정되어 있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추가만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 판교 현대점 가야 되죠? 가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누르니까 얘도 범위가 지정되어 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일이 각각의 그 참조 시트를 누른다는 건 약간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누르기만 하면 범위가 똑같은 동일한 서식이라면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범위 잡은 데서요. 합계, 이게 바로 썸이거든요. 이 썸을 지정할 내용은 요 알맹이들이지 첫 번째 줄은 그냥 레이블이에요. 필드 이름. 그리고 왼쪽도 품목 이름이죠. 합계로 얘가 덧셈되는 거 아니죠? 따라서 첫 행과 왼쪽 열은 레이블입니다. 그냥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이지 덧셈 대상이 아니에요. 됐죠? 확인. 답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소수점이 나오면 나 소수점 싫은데 저도 지금 상황에선 반갑지가 않네요. 홈 탭에서 이런 거는 여러분 업무상 또 학업에 필요하지 않으면 자릿수 과감하게 줄여버리세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집게는요. 뭐 이건 똑같죠. 눈썹 하고 어떻게 해요? 범위 잡으면 되는 거니까 어려움 없어요. 아이고, 조심해야죠. 선생님, 이거 통합 범위에서 얘까지 잡아주면 안 됐었나요? 돼요. 근데 저는 이거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식을 쓰기 위해서 썸을 일부러 따로 쓴 거예요. 한 번 더 별도로. 자,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룹화 작업으로 이 답을 구하던가 통합을 이용하던가 그거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결정하시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성격이 뭔가 끝을 내야지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네, 저는 그런데 뭐냐면은 주간 매출표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오너라면 뭐 살구파이가 도합 1049봉지가 나갔네. 애플파이가 586봉지 나갔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얼만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간 매출표에 판매량 보이세요? 판매량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려고 해요. 판매량이요? 네. 통합결산표에 이게 바로 판매량 합계 아닌가요? 살구파이 3개 지점 일주일 동안 이만큼 팔았어요. 그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3개 지점에서 팔린 합계가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넣기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어디 해볼까요?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복사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입력한 값이 아니라 수식이라는 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수식이에요. 주간 매출 시트로 갔어요. 판매량에 클릭을 했지 뭐예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렀더니 이게 바로 엑셀의 에러 메시지. 많이 보는 에러 메시지들이에요. 우리 앞 시간에는 밸류 에러 메시지 봤죠. 즉 수식 계산인데 문자랑 계산을 하려니까 에러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얘는 REF는 레퍼런스를 말해요. 참조? 예,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수식이에요. sum. 그죠? 복사를 하면 얘는 수식이 와요. 그러면 나 더할 건데 여기처럼 D5에서 J5를 더해야 되는데 여기는 D5에서 J5 더할 범위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조할 범위가 틀립니다 하고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수식 데이터는 복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방법을 달리해야죠. 어떻게요? 딜리트 누르고요. 수식 데이터를 복사할 때는 이게 이렇게 그냥 값이면은 그냥 복사하면 붙어요. 근데 수식은 좀 주의해야죠.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똑같아요. 그리고 주간 매출 여기에 붙여넣기 할 거죠? 커서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 심호흡을 하시고 붙여넣기 있나요? 네. 거기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존재해요. 여기 들어가서 나는 이 수식을 복사할 마음 추호도 없어. 나는 거기 나타난 값만 가져올 거야. 결과값 있었죠 아까? 그 값만 가져올 거야. 확인. 이렇게요.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 클릭하면 어때요? 진짜로 값만 붙여넣기가 된 거예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처음 엑셀 하시는 분들이 혼돈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자, 빵집 오너가 되어서 봉지당 3,500원짜리를 1,049봉지를 팔았어요. 얼마예요? 는 곱해야죠. 한 봉지에 3,500원 곱하기 1,049봉지 엔터꽝. 답 나오죠? 367만 1,500원. 살구파이는 일주일 동안 367만 1,500원어치 팔았다는 얘기예요. 따닥! 누르니까 어때요? 우와!
각각의 품목별로 매출액이 나오면서 총 매출액, 그래서 나는 일주일 동안 5,426만 9,400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 지점별 데이터는 이메일로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산에 반영이 안 되면 그 계산이 수동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죠? 세 개, 또 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았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의도는 뭔가 얘네들을 취합할 목적이죠. 요약할 목적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는데 그게 단순한 계산이라면 그룹화로 썸을 이용해 그룹화 작업으로 Shift 키 눌러서 각각의 시트를 묶어서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유연한 어떠한 최대값, 뭐 개수 이런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라면 아예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울러 이건 이제 뭐 동기부여 면에서 내가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너무 기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제가 차후에 어떤 지점에는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매출이 높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매출이 높았던 건 어떤 건지 이거를 뭐 그래프로 보여주고 싶다든가 분석을 하고 싶다든가, 예, 또 요일별로 분석을 하고 싶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엑셀의 분석 기능이 바로 필요한 시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